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기는 구내염. 그럴 때마다 찾는 게 바로 이 알보칠인데요. 하지만 바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뻔하셨다고요? 그럴 때 알보칠 말고 구내염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있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사실 피곤하다는 건 혈압처럼 정확한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누가 봐도 피곤하다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병, 바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혀나 잇몸, 볼 점막 등 입안에 생기는 염증을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구내염은 치료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약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아물게 되지만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마다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내염 약은 앞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웬만하면 알고 계실 알보칠입니다. 알아보고 칠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과는 정말 빠르지만 극도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약이죠. 알보칠의 주성분인 폴리크레줄렌은 살균 소독제인데요. 매우 강한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이 병에 발랐을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폴리크레줄렌과 반응한 손상된 세포는 빠르게 파괴돼서 제거되기 때문에 입병이 난 자리에 새로운 조직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항균작용이 있어서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보칠을 바른 뒤 시간이 지나면 환부가 하얗게 변하는데요. 이것은 폴리크레줄렌과 손상된 세포가 반응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알보칠을 바를 때는요, 면봉에 약을 적신 뒤 환부에만 콕 찍어서 바르시고요. 강한 산성 성분이라 치아에 닿으면 치아의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치아에 닿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들인데요. 염증을 완화시켜서 구내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성분의 오라메디 연고, 그리고 덱사메타손 성분의 페리덱스 연고가 대표적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오라메디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는 중간 단계인 4단계, 페리덱스 성분인 덱사메타손은 가장 아랫단계인 7단계 레벨로 오라메디가 페리덱스보다 좀 더 강한 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림성이나 사용감은 페리덱스가 더 무난한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구내염 상비약으로 페리덱스 연고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지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라 부작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7일 이내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입병이 난 곳에 직접 바르면 안 되고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서 바르셔야 합니다. 구내염이 생겼을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르는 연고가 아닌 붙이는 구내염 치료제인 아프타치 정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구내염 부위에 붙이면 투명한 젤리 같은 보호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 상처에 무언가 닿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약입니다. 구내염 부위에 침을 티슈나 거즈로 눌러서 깨끗이 닦아낸 후에요. 손가락 끝에 침을 조금 바르고 오렌지색 면을 가볍게 눌러 손끝에 부착시킨 다음 흰색 면이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층이므로 구내염 부위에 흰색 면을 부착해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렌지색 면은 없어지고 투명한 젤리처럼 되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내염 부위를 보호해주면서 치료해주는 게 장점이지만 오히려 이물감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말고도 피곤하면 입술에 수포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포진 바이러스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신경조직에 잠복하고 있다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면서 입술에 작은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이 아시클로버 크림인데요. 아시클로버 크림은 구순포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으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증식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물집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초기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클로버 크림을 바를 때는 약 4시간 간격으로 1일 5회 사용해야 하며 5일간 계속해서 발라야 합니다. 5일간 사용 후에도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5일간 더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클로버 단일 성분의 크림도 있고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히드로코르티손이 함께 들어있는 크림도 있어서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동반된 입술 포진에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물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아시클로버를 바르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입술 물집이 터진 후라면
티로트리신 성분의 약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티로트리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을 해서 증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항균 작용까지 있어 물집이 터져 손상된 세포에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내염과 입술 포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몸이 피곤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충분한 수면도 하셔야 하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챙기시면서 동시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등의 영양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내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내염 치료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약에 대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이었습니다.